네, 저희 스미남 2부 시간이 밝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볼링입니다. 다들 볼링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쳤어요. 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많이 치셨어요? 네. 군대에 볼링장이 있나요? 아니 군대 볼링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진짜요? 저희 부대는 네. 없어가지고 이제 회식 갔다가 부대 다시 들어오기 전에 술 깨기 위해서 볼링 많이 쳤죠. 술 깨기 위해서요? 술 깨기 0점 위해서. 조준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0점 조정이 안 되다가 경기 끝나고 나면 술이 깨요. 이것이 간부의 삶인가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병들을 못 느껴봤습니다. 요즘 뭐 볼링장에서 이게 먹을거리도 많이 팔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삐까번쩍하게. 있고. 네, 그런 볼링장이 것도 많아졌죠. 예.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볼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규칙이라든지 또 용어라든지 경기 방식에 대해서 저희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먼저 볼링의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거에 앞서서 최근에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생활체육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 그 볼링협회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 이 클럽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지역별로도 엄청 많은데 네. 뭐 세종시에도 있고 뭐 제주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니까 대한볼링협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랑 전문 그리고 생활체육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계층 간의 그런 참여율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서 이제는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볼링은 볼링공을 굴려서 레인 위에 세워져 있는 볼링핀 10개를 쓰러뜨리는 네.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에 2번씩 공을 굴릴 수가 있는데 한 프레임에서 10개를 모두 쓰러뜨리면은 그 프레임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경기는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있고 최고점은 300점까지 300점. 점수가 낼 300점. 수가 있게 됩니다. 만점. 네. 그리고 이제 볼링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서 그 미리 득점을 주는 핸디캡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뭐 생활체육에서도 실력 차가 조금 난다면은 뭐 상대방에게 그 핸디캡을 줘서 뭐 경기,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거를 제가 좀 봤는데 실력대로 하는 게임을 스크래치라는 스크래치. 그런 용어를 스크래치. 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전원이 같이 게임을 해가지고 종합 득점에서 승자를 내는 경기를 토너먼트. 그리고 몇 개의 팀을 편성해서 각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맞붙게 하는 경기를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링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용어가 생소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아마 용어가 제일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먼저 레인이 있습니다. 레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볼이 굴러가는 그 바닥 부분을 말하는 기름칠 거고요.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정말 공이 이렇게 잘 미끄러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레인이 있고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이제 선수들이 그 공을 던지기 전에 서 있는 그 부분을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스탠딩 스폿은 투구 동작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제 서 있는 그곳을 이제 스탠딩 스폿이라고 합니다. 네. 있어 보이는데요? 스탠딩 스폿. 스탠딩 스폿. 네, 그리고 파울 라인. 이거는 이제 그 어프로치 그 부분이랑 그 레인 그 부분에 이제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볼링 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 선을 넘어가게 밟으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파울 라인이라고 하고 가이드 스폿은 레인 위에 이제 파울 라인 앞 지점에 좌우로 5개씩의 둥근 표시가 맞아요. 있어요. 그 부분을 가이드 스폿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인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렇죠. 있는 초점이 걸 보이죠. 네, 네. 보셨을 텐데 그걸 이제 에임 스폿이라고 합니다. 에임 스폿 네. 목적으로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뭐 길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똥통. 아하. 그거를 이제 거터라고 도랑. 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식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네. 이 경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전도 있고 2인조, 3인조, 4인조, 5인조 그리고 개인 종합, 뭐 마스터즈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 진행 방식이 싱글 레인,
하나의 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두 개의 레인, 더블 레인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2인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싱글 레인을 사용하면서 하고 그리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더블 레인을 사용을 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은 3인 이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각 팀당 6명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6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4명입니다. 4명. 4명이고 그 안에서 2인조, 3인조 뭐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팀이 그 정도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그쵸. 나가는 거겠죠. 그쵸. 어.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볼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제 볼링을 하시는 분들은 볼링 점수 계산하는 법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어려워요. 네, 사실은 저도 볼링을 몇 번 쳐봤는데 어떻게 점수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기계가 계산하죠. 네, 기계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네. 이 점수구나 이렇게 아는데 네. 보니까 한 번 이해하면은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을 토대로 뭐 경기를 하시다 보면은 또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수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한 프레임에서 2번의 공을 던져서 쓰러진 핀의 합산으로 점수를 계산하는데 핀 하나당 1점으로 네,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 번에 모두 쓰러뜨리면은 스트라이크로 기본 10점을 얻게 되고요. 네. 다음 프레임에서 2번의 투굿이 쓰러뜨린 핀 점수를 더하게 됩니다.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 1레인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네. 그 다음 2프레임에서 뭐 첫 번째 투구에서 3개를 했고 그 다음에서 네 개를 이렇게 쓰러뜨리면 총 7개를 쓰러뜨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총 17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되는 시스템으로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하게 되면 화면에 X 표시가 되고 10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서 우리가 10프레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3번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어떻게 3번을 던지냐면 한 번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던지게 되면은 2번에 던질 기회를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모두 완성을 하게 되면 300점이 나온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스트라이크를 한 번 치는 것도 있고 2번 치는 것도 있고 3번 치면 맞아요.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첫 번째 네. 굉장히 먼 얘기라서 그렇죠. 뭔 들을 얘기- 필요가 있을까? 플루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내가 쓰러뜨리면 그냥 스트라이크 네. 그리고 연속으로 하면 더블 더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리플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키. 터키. 네, 터키라고 얘기를 하고 터키. 그래서 터키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리고 4번 하면은 이제 이거는 좀 생소했어요. 포베거라고 하는데 네, 포베거. 포베거.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하면서 이렇게. 포베거를 기록할 일이 있을까? 네, 저희는 한 번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 터키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스페어 관련해가지고 점수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페어도 그 스트라이크랑 비슷해요. 스페어도 이제 2번에 프레임에 걸쳐서 10개를 다 한 그렇죠. 거죠. 2번에 걸쳐서 모두 다 10개를 쓰러뜨린 경우에 이제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이제 만약에 9개를 쳤어요. 네.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딱 있는데 왼쪽에 9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투구를 했을 때 쓰러뜨리면 대각선 표시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스페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에서 투구해서 추가된 그런 핀의 합산을 점수를 합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스트라이크가 좋은 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다음 프레임에서 2번 투구한 걸 다 합산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스페어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 투구에서 첫 번째 투구만 합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페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에서 7개를 치고 그 다음에 2개를 쳤다. 그러면 앞에 쳤던 7개만 점수가 합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어 친 부분이 17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스트라이크를 쳤다 하면 뒤에 7 더하기 2에서 19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첫 프레임에서 소위 말해 똥통에 빠지고 네. 두 번째 프레임에서 10개를 다 넘어뜨렸어요. 그럼 스페어는 그것도 스페어죠. 스페어는 그냥 그죠. 그것도 근데 스페어죠. 점수가 합산되진 않고
앞에서 가져오는 점수는 옆으로 연속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그 그런 프레임에서는 이제 스페어 처리가 맞고 맞죠. 그 다음번에 이제 첫 번째 투구에서 얻은 그 그 점수를 핀을 합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페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에 첫 번째 투구를 겉으로 빠뜨렸다. 그러면 스페어 점수가 딱 10점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땡겨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르는데 그 선수들 보면은 막 손목 막 비들더라고요.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직선으로 만약에 던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양쪽에 두 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에임팟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노리고 이제 스핀을 먹이는 건데 이렇게 훅으로 들어가면서 때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훅이라고 하는군요, 그걸. 그냥 제 표현이에요.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고리를 걸어서 하는 네. 거니까. 히네로 그래서- 히네로.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앞부분의 옆쪽을 치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선수들이 보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똥통에 빠질 네. 것 같은데 네, 변화구가 거기서 막- 휘어서 이렇게 딱 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이제 많이 스핀을 넣게 됩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볼링핀이 어떻게 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라지 역삼각. 피라미드형으로 네. 삼각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개가 서 있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딱 에임스폿에 맞춰가지고 쭉 가면은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다 보면 사실 무게중심이 어디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맞아도 양 사이드 네 번째 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스플릿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플릿이라는 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동익 씨가 말한 것처럼 커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스핀을 줘가지고 옆으로 찌르다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막 치고 치고 하면서 전체 10개가 다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자기네들끼리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 선수 중에 이렇게 직선으로 치는 선수는 많이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직선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 스트라이크 될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스핀을 먹여서 하는 거 게 많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이렇게 스핀을 먹여서 맞아요. 치는 그리고 거의 첫 본 번째 것 같아요. 투구에서는 사실 대부분 스핀을 네, 먹여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스페어 두 처리할 번째 때는. 스페어 처리할 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한두 개 핀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선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또 볼링 영화 그 스플릿이라고 봤었는데 그때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신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직선으로 투구를 하는데 다 스트라이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프로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영화는 질문을 좀 영화구나. 드렸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스플릿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쳐보면은 느끼는데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쵸. 확률을 더 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면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옆으로 돌아서 때리는 게 맞아요. 맞는 이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것 뭐 같아요. 농구로 쳐도 자유투 사실 이렇게 스핀 주잖아요. 그쵸. 백스핀을. 그렇죠. 그냥 무회전으로 던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또 멋도 있으니까. 아유, 그렇죠. 너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요. 뭔가 볼링장 가면은 직선으로 치고 있으면은 좀 괜히 하수가 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옆엔 막 이 할머님 분들도 막 스핀 멋있게 해서 딱 스페어 처리하시는데 저희는 직선으로 뭔가 볼링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 같은 네. 느낌. 위화감이 느껴지죠. 맞아요. 저는 그 스핀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손가락 죽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엄록했어요. 저도 네. 절대 안 넣어요. 그 선수들이 끼는 볼링 아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스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치. 그게 이제 그걸 끼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목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 뭐 아니면은 손가락이 빠지는 그쵸, 경우 뭐 그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아대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솔직히 확률이 멋있어요. 크죠. 네. 뭐가 있어 네, 보여요. 솔직히 멋있어 보여요. 네, 진짜. 네. 역시 근데 모든 그거 끼고 직선으로 치면 좀 좀 이상해.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뤄봤고요. 네. 이제 볼링 이제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가 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싸움납니다. 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화장실 갈 때는 볼링화를 좀 벗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볼링화는 그 바닥이 미끄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화장실을 갔다 오므로써 이물질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프로치 그런 네. 부분들에 닿게 되면은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볼링화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뒷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네, 매너를 지켜줘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갔던 그 볼링장 사장님들께 네, 저희 다 사과를 해야 사과를 됩니다. 네. 드립니다. 그리고 네, 동시 투구를 이제 금지를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레인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관용적으로는 일단은 관례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먼저 던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두 선수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혹여나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동시 투구를 금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울 라인을 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그런 어프로치와 레인의 그 경계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파울 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레인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댄싱 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파울 라인을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네. 볼링공을 던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 그게 제일 꼴불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쾅! 큰 소리가 네. 나서 저는 바닥이 꺼지지 않을까 진짜 네, 걱정이 맞아요.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옆에서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크면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볼링장에 가셨을 때는 웬만하면 던지지 말고 굴려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물수제비라고 해가지고 좀 멋있었거든요. 좀 통통통 멋있었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스미남도 나중에 볼링을 한번 저희가 쳐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못 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핸디캡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봤고 깨알 정보 하나만 좀 알려드리자면 네. 그 우리나라 그 남자 여자 세계 랭킹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게 높은 랭크에 위치해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좀 신기한 게 여자와 남자 모두 30위권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여자 세계 랭킹 29위를 달성하고 보이고 있는 정다운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 세계 랭킹 31위 강희원 선수가 있는데 이 30위권부터 40위권까지 우리나라 선수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상위권에는 미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31위부터 40위. 이유가 뭐죠? 네, 저도 이게 사실 네. 지금 제가 살을 좀 덧붙이자면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30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더 높은 상위 랭커는 없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프로볼링이나 이쪽 스포츠가 북미 지역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실 미국, 캐나다 선수들이 도배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유럽 선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30위 안에 든 것도 대단한 그렇죠. 기록이라고 네. 보셔야 거의 되고 두 나라가 독식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네요. 다 미국 국기예요. 랭킹을 살펴보면.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영어로 볼링이라는 건 사실 굴리는 모든 스포츠를 볼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북미권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볼링을 치고 싶으시면 텐핀 볼링이라고 찾으시면 텐핀 됩니다. 볼링이요. 텐핀 볼링. 텐핀. 네, 텐핀. 핀이 10개 10개. 핀을 꽂혀가지고 하는 볼링이다 해서 그런 용어의 차이도 있고 북미 지역이 지금 압도적이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호주 스미나 말레이시 씨의 깨알 정보까지 덧붙여서 저희 2부의 첫 번째 시간이었던 이 볼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병역 혜택에 관한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정말 치열했어요. 싸울 뻔했어요. 네. 사실 승자를 저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귀화 선수의 국가대표 합류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누구죠? 찬성 측이 신촌 스미남. 네, 신촌 스미남과 고척동 스미남. 고척동 스미남이 찬성 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측이 호주 스미남 그리고 대치동 스미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성 측 대표분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주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글로벌 사회잖아요. 글로벌 사회고 그 선수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강대국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스포츠에서 그럼요. 무게감 있는 국가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나라보다 잘한다고 랭킹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화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좀 따라가야 하는 게 추세거든요. 네. e스포츠만 해도 음. 대한민국이 게임은 대한민국이 짱이야 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먹혔거든요. 먹히고 이제 카피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도 이런 귀화나 이런 거에 만약 고집 부릴 게만 아니라 스포츠 퀄리티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과연 기화 선수가 만약에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그냥 아예 토종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와 그 감정이 같은 건지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네. 일단은 그 기화 선수들에게는 이 기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토종 선수들은 이것이 운명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벌써부터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찬성 측 우리 대답이 없었던 승준 씨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바로 왔다 갔다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선수와 메달을 땄을 때 느낌을 비교를 하셨는데 네. 저는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적이기만 한다면 상관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농구 라거나 선수도 있었고 용병의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또 뛰어준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국내 선수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본인의 개인적인 또 추가적인 주장을 또 해주신다면 조금 제가 더 네네, 붙이자면 더 붙여주세요. 약간 동익 씨 말씀은 이제 애국심이 약간 좀 결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까 스미남 1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스포츠라는 게 팬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귀화 뭐 이런 거 이슈도 되지 않거든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국심 물론 있고 그 메달 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걸 봐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원한다면 실제로 많이 원하고 있었어요. 라거나 선수를 추진하냐 마냐 했을 때도 국민들이 이 정도면 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됐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포츠 팬들이자 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주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라거나 선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농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94년 이후에 첫 번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맞아요. 그 프로스포츠라는 것도 그렇고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팬들이 중요하고 승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을 할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를 보면서 뭉클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동익 씨가 무조건 뭐 외국인 선수는 안 된다, 용병 안 된다, 뭐 이런 쇄국 정책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 문화를 익혀가지고 여기 이 사회 속에 빨리 녹아들어야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본인도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이 팀에서 용병이다. 이제 그런 것은 사실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도윤 씨도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서 좀 살을 덧붙이자면 그런 기화 선수들한테 뭐 설날에 한복을 입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한 150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기화 선수들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선수단의 10%가 기화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의 일부가 이 메달을 만약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수의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좀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제가 동익 씨의 죄송스러운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 아시나요? 바이애슬론. 네. 바이애슬론이 그냥 크로스컨트리에다가 사격을 더한 스포츠라고 보시면 네. 돼요. 보셨을 네. 거예요. 스키 타면서 막 총 쏘고 총 하는 메고, 거. 네. 이 바이애슬론의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뛰었던 선수의 이름이 예카테리나 어려워요 이름이 에바쿠모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에바쿠모바. 이 선수가 15km 바이애슬론 대회 경기에서 16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뭐 메달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에서 출전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대단한 기록을 남긴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대표팀 소집에 불응합니다. 오. 그리고 더 웃긴 게 다른 나라로 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요. 그러니까 원래 국적에서 한국으로 바꿨는데 또다시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연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뛴 거에 지나지 않지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뭐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패단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신이 그냥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뭐 팀을 선택하듯이 국가를 선택했다. 그렇죠.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거에 지나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승준 씨도 생각하신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국가대표라는 의미가 선수들에게 크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로 팬을 위해서 성적을 거두는 종목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귀하 선수가 보통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운동에 또 많이 나타나잖아요. 많죠. 하키도 그렇죠. 이번에 있어요. 그렇죠. 축구도 아이스하키. 있고 굉장히 하키도 많았죠. 있고 농구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잘하고 싶은 욕구, 이 종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경우에 이런 귀하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좋은 귀하 선수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팀에 대해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뭐 더 많은 팀들에게 우리 팀에 대해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선순환, 뭐 좋은 지도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동희 씨 얘기해 주죠. 네, 승준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경쟁력으로서는 상승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 귀화 선수가 지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5명이 캐나다 선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어요. 뭐 캐나다 팀이다. 우리나라 팀이 아니라 캐나다 팀이다. 이런 말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아 선수들의 무분별한 그런 들어오는 그런 거를 허용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선수들, 토종 선수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선수들이 과연 세계로 나갔을 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저는 그 말씀하신 이 선순환을 위해서는 사실 이 뭐 외국인 기하 선수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이. 이 선수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선수들을 위해서 뭐 교육의 기회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귀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성적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 월드컵에서 1승하면 좋아요. 근데 그 1승이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자라나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센터를 바라보고서 성장하고 있는 키 큰 선수들한테 앞으로 당분간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의 센터 자리는 라거나가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럼 나는 뭘 하지?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순히 단기적인 결과만 바라보고 할 때 맹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스포츠는 그렇거든요. 뭐 유명하거나 이런, 특히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강인 선수죠. 뭐
그냥 엄청 잘해요. 어린데. 네. 어릴 때부터 잘하는 또 허웅 선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하는 선수들은 그 이제 드래프트 때부터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는 그런 박탈감은 사실 잘 안 느낄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말씀하신 기회 창출, 내가 저 사람들, 저 용병들 때문에 난 주눅 들 거고 난 국가대표 될 자신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하면 또 단체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교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탈감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본인도 알 거고 이미 눈에 띄고 또 이제 대중 스포츠들은 또 국민들의 물타기가 있거든요. 사실 벤투 감독 이런 면에서도 이강인을 절대 안 쓰다가 국민 물타기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역량에 있어서 박탈감은 귀화와는 좀 떨어지지 않나. 얘기가 좀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뭔가 귀화를 아예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귀화 정책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하면은 나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안정적이게라는 이런 모호한 표현보다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글로벌화라는 말씀을 그쵸. 하셨잖아요. 이미 한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 말에도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맡고 싶은 생각은 동익 씨도 그렇고 저도 없어요. 네. 확실하게 동화될 그쵸, 수 있는 그쵸. 사람들 쇄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팀의 전력을 위해서 귀화시키는 지금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처럼 그거에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저희가 귀화 정책에 대해서 개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특정 종목에서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귀화 선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귀화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신 동익 씨가 한번 뭐 좀 제도의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기준 같은 거를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용병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용병 선수들은 거의 매 경기마다 이렇게 경기 출전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용병한테 몰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예를 들자 뭐 예가 뭐 엄청 많지만 네.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모든 용병이 있는 그 기록에는 용병 선수가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용병 뭐 기화 선수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화 선수들 포함해서 용병이 그 중에 뭐 어느 정도 뭐 선수 그 구성원 내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대신에 일부 선수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뭐 야구가 그렇잖아요. 3명 중에 2명은 나오는 그런 시스템처럼 그렇게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경쟁력을 우리나라 자국 선수들에게도 경쟁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알렉스 씨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자면. 저는 그 귀화 정책 같은 경우 조금 더 현명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 일단 여러분 라거나 선수 저 되게 좋아합니다. 프로리그에서 네. 뛸 때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라거나 선수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귀화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건데 이 라거나 선수가 귀화를 할 때 특별 귀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좀 눈을 넓혀가지고 일반인들이 귀화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 같은 경우 호주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이상 거주를 하고 뭐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네. 그 규정을 지켜가지고 귀화한 선수들한테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뭐 라거나 선수 케이스라든지 앞으로 다가온 혹은 이 특별 귀화에 실패한 선수들의 몇몇 경우들을 보면 여자 농구에도 있었잖아요. 네. 성적밖에 없었어요. 이 선수를 귀화시켜서 뭐 앞에 다가오는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귀화를 무작정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귀화 정책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따르는 그런 귀화 정책을 스포츠 선수들도 따르게 해서 귀화를 한다면 뭐 제가 말하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또 찬성 측에서도 한번 뭐 새로운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신촌수 미남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이 대의제고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편이고 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대표를 뽑는 그런 정책을 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스포츠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 물타기만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네. 실제로 라거나 선수가 특별 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얘기가 많았는데 동의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된 거죠. 다수결로. 반대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동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그런데 이게 단순 물타기고 분위기에 의해서 그 대의한 사람들이 그거를 수렴한 거겠지만 이런 걸 좀 더 문서화하던가 정책을 좀 뚜렷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생기면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고 뭔가 생각을 스포츠 합니다. 팬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렇죠. 기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뭐 그거를 대의할 수 있는 뭐 자리를 더 만들던가 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약간 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인물이 아닌 정말 국민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대표해줄 수 있고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스포츠인으로서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서 제도까지 만들어지면 그런 제도, 귀화 제도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종목마다 팬이 있겠지만 그 종목마다 뭔가 기아 선수가 진짜 이 자리 하나만큼 기아 선수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는 그쵸, 종목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제도나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성준 씨는 뭐 의견 있으신가요? 찬성 측에서는 어쨌든 보완이 된다면 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반대쪽에서는 반대요. 반대쪽에서는 네, 반대쪽에서는. 네. 반대쪽에서는 찬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찬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방식의 거는- 차이죠. 네. 현행되고 저희는 있는 그냥 방식에 대한 해석하는 반대. 방법의 차이. 그죠 무작정 그냥 성적을 위해서 귀화 선수를 받아들이는 거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에 뭔가 일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태극기를 일반 적어도 귀화 가슴에 달 선수라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스포츠랑 그렇게 애국심이랑 네. 너무 옛날 관점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지난 시간이죠. 국가대표팀도 네, 그렇죠. 국기 선양 뭐 이런 거. 국기 선양 이런 거랑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이제 워낙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참여해서 살고 계신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런 그 이외에 또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잖아요. 뭐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던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들어와서 다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선수들이 깨우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기존의 훈련 방식이라든지 뭐 아까 팬 서비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라거나 선수만 유일하게 팬 서비스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보고서 선수들이 눈을 뜰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실력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뭐 현재는 뭐 개인의 목적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게도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의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이 확실히 잘못됐어요.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이 맞는데 그냥 제 의견은 이거였어요. 귀화 선수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예가 저는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평창 올림픽 때 우리 그러니까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 반대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정말 외국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 무작정 끌어들이는 거에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국가대항전은 이게 조금 분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국위선양 이 목적 때문에 외국 선수들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아니라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프로리그는 정말 승부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거지만 국가대표는 이제 이벤트성이라고 보거든요. 국가대표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만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프로리그가 운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끼리 따로 모아서 경기를 하면 또 이러한 승부가 만들어진다. 또 그 와중에 사람들이 더욱더 공감하고 내 선수들이니까 이런 의미지 국위 선양을 위해서 외국 선수를 빼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국위 선양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위 선양하고 스포츠하고 연결시키는 거 싫어해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외국인 선수들이 왜 귀화를 하고 싶어 하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로서 뭔가 국제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기는
힘든 경우들도 있잖아요. 치열하니까 그렇죠. 캐나다 하키 선수들 보십시오. 그렇죠. 캐나다 대표팀 되기가 쉽겠습니까? 없죠. 어렵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라거나 선수도 미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이죠. 네, 미국 국가대표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못 되죠. 그리고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 축구 좋아하니까 네, 웨일즈의 라이언 긱스라든가 라이언 긱스. 그렇죠. 아니면 그 아프리카 어딘데 조지 웨아라고 예전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 현역에 뛸 때 사실 국가만 바꿔서 특히 웨일즈 같은 경우 얼마든지 잉글랜드라 이런 데를 바꿀 수 있는데 바꿔서 월드컵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맞아요. 다들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복합적인 차원에서 국적을 안 바꾸고 그 자기네 나라 국가대표팀에서 뛴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더더욱 더 이렇게 무분별한 외국인 선수 도입은 좀 반대하는 네, 편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국적이 조금씩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쵸. 외질 선수도 사실은 터키가 그 맞아요. 국적으로 알려졌었고 그런 또- 경우에는 선택을 또 해야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뭐 네, 부모님 피가 다른 게 되게 많죠. 네, 또 최근에 뭐 그 자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코트디비아루 국적을 선택해서 거기 국가대표를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선수들마다 그 뭔가 그 자기 나라 자기가 진짜 뭔가 마음이 좀 가는 그 국적을 선택하고 뛰는 선수들도 있다. 있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수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네딘 지단 선수 같은 경우 원래 알제리 출신으로 알고 알제리죠, 있거든요. 예. 하지만 프랑스 국적을 선택해서 프랑스 국가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마다 다르겠지만 국가 대표팀도 뭐 일종의 하나의 내가 소속해서 뛸 수 있는 클럽 팀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찬반으로 나눠봤지만 사실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찬반으로 나누기가 참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또 오늘도 어쨌든 토론을 잘했네요. 네, 잘했어요. 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동익 씨 어떻게 좀 네. 토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 사실 저 반대라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기화하는 선수가 네네.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동기부여. 동기부여라. 음. 뭐 이렇게 성장할 우리도 수 할수 있는 있어.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1년 앞두고 뭐 큰 대회 1년 앞두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또 해봤고 네. 오늘 이 토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승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내 생각 난 저런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서로 보완하고 그렇죠,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음. 뭔가 내 생각의 경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기아 선수들이 애국가 4절 가사 다 외우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그럼죠. 그게 다 제가 외울 봤을 수 때-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라거나 선수는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의견을 내봤습니다. 실제로 저 호주에서 살다 왔으니까 호주 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그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닌데 네. 프로세스 중에 그런 게 있대요. 평가 중에 뭐 호주 국가 몇 절을 불러봐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국가 아시나요? 음은 기억하는데 가사는 기억 안 오케이, 나요. 오케이.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번 토론 재밌게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토론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있었는데요. 네, 저희 그 스포츠계에 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MC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운명을 달리하면은 이게 참 특히 젊은 선수가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하나이글스의 이 유망주 투수였죠. 이 김성훈 선수가 아쉽게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도 물론이고 스포츠계에서도 이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저희 스미남에서도 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주변 분들이나 더 그분들을 더 추억하고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뭐 특별히 덧붙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저는 그 김성훈 선수 관련해서 기사를 본 것 중에 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김성훈 선수의 아버님도 사실 야구인이죠. 그렇죠. 이제 기아 네. 타이거즈 코치예요. 코치이고 또 이분이 두산 베어스의 레전드 선수예요. 네. 김민호 선수, 김민호 코치님이신데 이렇게 약간 넋두리처럼 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잘못한 것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어야 했나는데 부디 이제 김성훈 선수한테는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고 가족분들이 너무 큰 상처를 안지 않고 빠르게 좀 회복하시고 기운을 좀 차리실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오늘 그 KBO 리그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양현종 선수가 그 수상 소감 때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하늘에서는 반드시 그 고인이 그 꿈꿔왔던 거를 꼭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꼭 하늘에 와닿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스미남도 그래도 그 고인의 그 애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 스미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한 주간의 소식과 그리고 토론 또 어떤 주제를 맞는 토크 같은 거 준비할 테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시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다 일이 일들이 가끔 있죠. 예. 네, 다 일이 있어요. 어떻게든. 네. 저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